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칼슘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골다공증이 걱정되어서 혹은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게 느껴져서 드시는 분들, 아니면 주변에서 뼈에는 칼슘이 최고라는 말을 들으시고 시작하신 분들 모두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칼슘 영양제가 뼈를 단단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혈관을 서서히 굳혀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10년 넘게 추적 조사한 세계적인 대규모 연구에서 실제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칼슘만 단독으로 먹으면 오히려 위험해지는지, 혈관을 돌처럼 굳히는 이 무서운 메커니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칼슘이 뼈로만 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비밀 영양소 조합을 공개할 것입니다. 절대 먼저 닫지 마세요. 먼저 칼슘이라는 영양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 칼슘의 약 99%는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고 나머지 1%는 혈액과 근육, 신경계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 1%가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근육을 수축시키며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이 혈중 칼슘 농도를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 정밀하게 유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작됩니다. 칼슘 영양제를 먹으면 혈중 칼슘 농도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이 칼슘이 과연 뼈로 잘 이동할까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칼슘이 혈액 속을 돌아다니다가 뼈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들러붙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혈관벽에 칼슘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합니다. 혈관벽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마치 석회 찌꺼기가 낀 수도관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혈관이 굳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것이 의학계에서 말하는 칼슘 파라독스입니다. 뼈를 위해 칼슘을 먹었는데 뼈는 여전히 약하고 오히려 혈관만 굳어가는 이 충격적인 역설. 실제로 칼슘만 단독으로 보충했을 때 심근경색 위험이 무려 31%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뼈를 살리려다 심장을 잃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 비극의 핵심에는 바로 비타민 K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비타민 K의 심각한 부족이 원인입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속에서 칼슘의 교통경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뼈로 가야 할 길로만 이동하도록 안내하고 혈관이나 신장, 장기 같은 엉뚱한 곳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K가 충분할 때는 칼슘이 제 길을 찾아가지만 부족해지는 순간 칼슘은 길을 잃고 혈관벽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작동 원리의 중심에는 두 가지 핵심 단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인데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에서 만들어지며 칼슘을 뼈에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이 오스테오칼신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칼슘을 잡아둘 집게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MGP, 즉 기질글라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백질은 혈관벽에 있는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에 칼슘이 달라붙으려 할 때 강력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단백질 역시 비타민 K가 있어야만 활성화됩니다. MGP가 없는 쥐는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혈관이 완전히 석회화되어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이 단백질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오스테오칼신도 잠들어 있고 MGP도 기능을 못합니다. 그 결과 칼슘은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은 서서히 돌처럼 굳어가는 것입니다. 뼈는 점점 비어가고 혈관은 점점 가득 차는 이 끔찍한 역설이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의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5,000명에 달하는 남녀를 10년 이상 추적한 세계적인 코호트 연구에서 비타민 K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관상동맥 석회화 위험이 52%나 낮았고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57%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사망 위험도 26%나 낮아졌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시겠죠? 비타민 K 하나로 심장 질환 사망 위험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NK-7 형태의 비타민 K를 3년간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경직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혈관이 탄력을 되찾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석회화가 시작된 혈관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비타민 K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비타민 K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NK-4와 NK-7입니다. NK-4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 체내 방광기가 몇 시간에 불과해서 매우 빠르게 사라집니다. 반면 NK-7은 발효식품, 특히 나토나 청국장 같은 발효 콩식품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방광기가 3일 이상으로 훨씬 길어 체내에 오래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작용합니다. 혈관 보호와 뼈 건강을 위한 보충제로는 NK-7 형태가 더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품에서 비타민 K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공급원은 단연 나토와 청국장입니다. 나토 100g에는 우리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 K를 무려 수십 배나 채울 수 있는 양이 들어있습니다. 청국장도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발효치즈, 특히 고다 치즈나 에담 치즈에도 상당량의 K가 들어있으며 달걀 노른자, 버터, 닭간 등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음식만으로 충분한 K를 섭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칼슘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K 보충제를 함께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칼슘, 비타민 D3, 비타민 K를 어떻게 함께 섭취해야 할지 황금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3는 흔히 함께 언급되는데요. 비타민 D3는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3가 없으면 먹은 칼슘의 대부분이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칼슘과 D3를 함께 먹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D3가 칼슘 흡수를 늘려주는 만큼 이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K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D3가 칼슘을 혈액 속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면 K는 그 칼슘을 뼈로 안내하고 혈관에서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그네슘을 더하면 더욱 완벽해집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D3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필수 보조 영양소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비타민 D3를 아무리 먹어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상적인 비율은 2대1 혹은 1대1로 칼슘을 많이 먹을수록 마그네슘도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칼슘과 비타민 D3와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이 함께할 때 칼슘은 비로소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칼슘 영양제는 가급이면 한 번에 500mg 이상 드시지 마세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의 양에 한계가 있어서 500mg을 초과하면 흡수되지 못한 칼슘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루에 1000mg이 필요하다면 아침에 500mg, 저녁에 500mg으로 나눠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칼슘 영양제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도 낮아지고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탄산칼슘 형태의 칼슘제는 위산이 있을 때 더 잘 흡수되므로 식후가 좋고 구연산 칼슘 형태는 공복에도 흡수가 잘 됩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드셔야 흡수가 됩니다.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거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식사 때 K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D3도 마찬가지로 지용성이므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비타민 K의 일반적인 권장 용량은 하루에 100마이크로그램에서 200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혹은 칼슘 영양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K 보충제 추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K는 비타민 K1과 다른 물질입니다.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것은 비타민 K1이며 와파린이나 쿠마딘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비타민 K가 포함된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칼슘 섭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이미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고 있는데 영양제까지 추가하면 총 섭취량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 하루 칼슘 권장 섭취량은 700mg에서 1000mg 정도이며 상한선은 2500mg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과 영양제 용량을 합산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3는 과다 섭취 시 독성이 생길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 기준 하루 600IU에서 2000IU가 일반적인 범위이며 이를 초과하는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실 경우 반드시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주기적으로 검사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 혹은 이미 혈관 석회화가 진행 중이신 분들은 자가 판단에 의존하지 마시고 내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보충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7일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확인의 날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칼슘 영양제 성분표를 꺼내어 비타민 K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K가 빠진 칼슘제를 계속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식단 점검의 날입니다. 이번 주 식사에 청국장이나 나토, 발효치즈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K 함유식품을 의식적으로 하루 한 번 이상 드시는 것을 목표로 설정합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조합 준비의 날입니다. 칼슘, 비타민 D3, 비타민 K, 마그네슘이 함께 포함된 복합 제품이나 개별 제품을 알아보세요. 복용 중인 영양제와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량을 합산해서 하루 총 칼슘 섭취량을 파악합니다. 일곱째 날은 루틴 확립의 날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칼슘 500mg과 마그네슘을 함께, 저녁 식사 후에는 칼슘 500mg과 비타민 D3, 비타민 K를 함께 드시는 루틴을 설정합니다. 이 루틴을 달력이나 스마트폰 알람으로 설정해두면 지속하기 쉬워집니다. 여러분, 칼슘은 확실히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칼슘만 먹는 것은 재료만 있고 설계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칼슘이라는 재료가 뼈라는 목적지로 정확히 배달되려면 비타민 K라는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3는 칼슘을 몸속으로 끌어들이는 문이며 마그네슘은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입니다. 오늘부터 칼슘만 드시는 습관을 바꾸세요. 4가지 영양소가 함께할 때 칼슘은 비로소 진짜 뼈 건강을 만들고 혈관을 지켜주는 완벽한 팀이 됩니다. 뼈가 단단해지고 혈관이 건강해지는 변화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영양제 하나를 바꾸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칼슘 영양제를 드시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소중한 사람의 혈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